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니레터로 다시 만났어요. 네. 보니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우리가 한참 창작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책으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가 요즘 잠시 못 뵈가지고 보고 싶었어요. 아, 네. 저도요. 아무래도 뭔가 이런 대화를 이렇게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 왔을 때만 느껴지는 어떤 대화의 희열 같은 게 있거든요. 아, 진짜? 오, 다행이다. 근데 오늘 유독 더 그냥 대화하는 느낌이어서 되게 이게 없으니까 되게 또 기분이 조금 이상하네요. 그래요? 할까요 다시?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네. 아,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네. 오늘도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표지가 너무 사랑스럽다. 굉장히 아름다운 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에이리 프롬의 책이고 이게 이렇게 예쁜 표지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팔렸대요. 이 표지랑 제목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들 많이 배신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실시간으로 배신을 당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제가 이 책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네. 이제 원래는 다른 책이 읽고 싶었는데 그 책이 또 이 사랑 쪽 심리에 대한 책이었어요. 원래는 그 책을 옛날에 한번 리스트업을 해뒀다가 최근에 제가 드로우 앤 듀리 채널에서 또 한번 추천을 하길래 그래 이거 이번에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모든 도서관이 제가 가는 모든 도서관에 다 이게 빌려가고 없고 앤드류 잘못이네. 아니면 아예 없고 네. 그래서 그러려면은 막 큰 서점을 갔어야 되는데 저희 집 근처에는 큰 서점이 없어가지고 제가 독립서점을 좀 가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찾다가 근데 그 책은 또 없고 그래서 제가 추천을 부탁드렸어요. 거기 있는 독립서점 거기 주인님, 네, 주인장, 지기님. 네. 근데 보통 요즘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은 열려 있고 책방지기님이 없는 날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걸 이제 인스타로 공지를 하시더라고요. 혹은 이제 그 공간을 이제 대여해주거나. 네네.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는 딱 책방지기님이 계셔가지고 되게 성심성의껏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 위로받고 싶어서 심리책을 읽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건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런 질문 자체가. 그래서 약간 생각해보니까 후자에 가까운 것 같길래 제가 맞아요. 저는 저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이 책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표지를 보고 많이 팔렸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랑 또 뭐 빅터 프랭클 책이랑 뭐 똑같은 에리 브롬 책도 추천해 주시고 여러 가지를 추천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개를 펼쳐서 보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이게 좀 나한테 잘 읽힐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책을 데려왔거든요. 네. 그런데 점점점이 이제 크게 왔어. 네.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읽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약간 그 사랑을 하게 되는 대상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대체 그게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 막 내가 대체 어떤 대상을 사랑하지? 이런 고민이 생기면서 좀 궁금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럴 수 있겠네. 네. 우리가 너무 사랑이란 단어에 설레어 본 지가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오래됐지만 어떤 대상에게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말 딱 맞는 대상이야라고 생각할까? 네, 뭔가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꽂힌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이 책에서도 다루는 사랑의 그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냥 이제 이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뭐 이제 모성애도 다루고 맞아. 뭐 신과의 사랑도 다루고 형제애도 다루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물론 제가 조금 꽂혀 있는 부분은 뭐 자기애 혹은 이제 이성 간의 사랑이기는 한데 저는 꽤나 제가 사랑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사람들도 꽤 잘 챙기는 편이고 사람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저도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나를 제외하고 타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때 요즘 진짜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기존에 사랑한다고 생각해 왔던 이들에게도 고민이 네네. 생기고 맞아. 뭐 친구들이나 뭐 그런 등등 기타 등등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계속 바뀌는데 내가 대체 어떻게 누군가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럼 그 대상이 가지는 조건은 뭘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우. 기준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런 얘기는 저가 이제 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져가지고 일단 기피디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는 걸로. 제가 뭘요? 아니, 전 되게 신기한 거예요. 네. 제가 더덕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 좀 모르겠어요. 저도 대문자 T인데 이성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또 뭐 결혼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까지 가면 그럼 됐지 그걸 뭐 더 깊이 생각해야 되나? 그러니까 feel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에 대한 논리를 들어가지는 않아요. 사랑에 대해서는. 근데 그 필이 어떤 대상에게 오느냐가 궁금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건 알 수 없죠. 만나봐야 알죠. 알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 방정식이 있는지는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뭔가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마다 그 꽂히는 포인트가 다르니까 맞아. 그게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그쵸. 그쵸. 근데 이상형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안 돼요. 그쵸. 안 되죠. 그게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나보면 피 꽂힌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이랑 달라. 근데 이게 우리가 굉장히 유명했던 책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저는 제대로 읽진 않았지만 우리 유전자 속에는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내재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심리 실험 중에 그 실험이 되게 재밌었는데 그 불특정 다수의 남녀들을 운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땀이 난 그 상의를 다 이제 각각 밀봉을 해서 그 냄새를 상대방에게 맡게 하고 그 냄새 중에 가장 그래도 내가 불호가 아닌 거 내가 그래도 이건 괜찮은데 싶은 걸 찍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 대상 이 사람은 그래도 나한테는 괜찮다 했던 지점을 봤더니 유전적으로 서로 다른 서로 부족한 것을 메꿀 수 있는 상대의 그 땀 냄새가 덜 사랑의 미술이 땀 냄새입니까? 덜 불편하다는 거죠. 우와,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그 주변의 커플들을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게 성격적으로 되게 반대? 그렇게 만나는 커플들 정말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의 부족한 면을 메꾸려는 게 그냥 저 안에 본능적으로 숨어 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본능적으로? 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필의 영역 아니에요? 필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직관적으로 알아채는? 조건을 저도 막 썼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성립된 게 몇 개나 있던가요? 결혼하기 전에 뭔가 조건을 막 썼는데 그 조건은 내 머릿속에서 내 나름대로 그거면 되지 않을까 하고 막 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채워진다고 한들 그 이유가 모든 게 행복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적합하고 정합되고 이런 것이 있을까? 그냥 그건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운명 같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약간 운의 영역일 수 있다.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진짜 제가 20대 때도 엄청 들었어요. 제 주변에 친구들이 그냥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누군가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관계가 끝이 나면 막 후회하는 지점들이 생기잖아요.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거에. 그러니까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나면은.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상처받는 연애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그거 네 탓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이상한 사람이 꼬이나라는 생각까지도 갔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렇지 않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운의 영역인 것 같다. 네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를 떠나서 그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는
의지의 영역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20대의 관점이었고 이제 30대에 딱 접어드니까 주변에서는 결국 끼리끼리 만나더라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넌 진짜 미스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되게 좋은 친구인데 좋은 사람을 잘 못 만난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고민이 그래서 엄청 많았어요.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가. 약간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조금 구체화가 돼가고 있기는 한데 그냥 최근에 뭐 이렇게 이성도 이성이지만 이게 어릴 때는 학교 친구 뭐 이제 같은 수업을 듣는 애들이면 같은 수업을 듣는 애들 이렇게 되게 뻔하잖아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들이. 그쵸. 그리고 공유할 것들이 되게 명확하고 공유할 게 있고. 근데 이제 다 이 사회로 딱 내던져지고 나서는 선택하는 게 엄청 달라지는데 이제 그 친구들마다에도 그 이제 20대보다 확실히 30대가 더 큰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직업 선택도 마찬가지고 뭐 배우자를 선택한다거나 뭐 그 이상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 큰 결정을 30대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폭이 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전 꽤나 공감 요정인데 진짜 공감을 잘하는 편인데 왜냐면 그 실제로 그 31가지 그 갤럽에서 하는 테스트 강점혁명에서도 저는 1등이 공감으로 나와요. 공감이 되게 좋은 편이고 공감을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공감을 잘하는 편인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낯선 거죠. 제가 공감 못하는 상황이 잘 없는데 이게 공감이 안 되는 선택들을 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미 저랑 오랜 시간 친해온 친구면은 제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친구가 상처받을까봐 전 자꾸 이해한 척을 해야 되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쌓이니까 이게 진심이 아니니까 제가 이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또 너무 낯선 경험이니까 대체 나는 뭘 사랑하지? 저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좀 깊어진 것 같아요. 프롬은 뭐라 그래요? 에리 프롬은 그냥 지금까지 읽은 부분은 이론 부분인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고 정답이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뭐 프로이트의 시점으로 볼 때는 이건 틀린 게 맞고 이 정도는 있어요. 너무 이제 완전히 쏠려 있는 그 시대의 시각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있는데 아직은 명쾌하게 뭔가 다가온 건 아직 없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같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뭔가가 내가 이해하고 내가 완전히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근데 살면서 그런 게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들거든요. 논리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생각해왔던 친구에게서 내가 낯설게 느껴지고 더 이상 그를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변한 건가? 나한테 질문을 자꾸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처음 할 때 낯설지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일관적으로 쭉 똑같이 어떤 관계 맺음을 한다.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그 시대를 타고 조금씩 바뀌고 성장하거나 퇴보하거나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나의 어떤 경로가 있고 그의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가 완전히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이상 그건 시절 인연이었을 수도 있고 뭔가 멀었던 사람이 가까워. 그래서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릴 때 만나가지고 그때는 에이 막 이러면서 친구하다가 어느 순간 몇 년이 지난 다음 만났는데 인연이 돼서 결혼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어떤 사람을 대하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낯설음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감사하게도 좀 인복이 많은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주변에 늘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진짜 어릴 때부터 쭉 인연이 이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애정한 동생이 있는데 정말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막 아침 8시에 떡떡떡 이렇게 두드려요. 막 같이 놀자고. 그랬던 동생이 있는데 지금 30대가 훌쩍 넘고 그 동생은 결혼까지 했는데도 너무 잘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은 분명히 바뀌었어요. 근데 같이 잘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누군가를 이제 경계하게 되는 순간에 저는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도 내가 뭐라고 사람을 판단해서 이 사람과 거리를 두고 이게 조금 나쁜 행동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완전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조금 내비쳤는데 이제 그 동생이 그게 무슨 소리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언니니까 그냥 언니가 느끼기에 해롭다고 느끼면 거리를 둬도 된다. 맞아요. 그게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잖아요. 일단 제가 그 친구를 굉장히 신뢰하기 때문에 더 빨리 와닿았겠지만 제가 만약에 너네 나한테 해로우니까 사라져 이렇게 한다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 안 사라지잖아요. 맞아. 근데 그냥 제 머릿속에서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사실 그래도 되는 건데 왜 나는 그걸 못 해왔지? 이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죠. 이게 맺고 끊는 게 되게 힘든 캐릭터인가 보다. 네, 저는 잘 못 그래요. 그치. 이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그 인연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게 소중하다는 느낌도 모른 채 저는 제가 끌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약간 뭐랄까 내가 뭔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연민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오랜 인연을 했던 두 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동생들이랑 계속 이렇게 뭔가 인연이 되고 계속 뭐 만나고 결혼하고도 만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 인연들이 정리가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나는 에너지를 그들한테 주면서 내가 뭔가 쓰임을 주고 이런 것에 뿌듯함을 느꼈지만 사실은 소모되고 있었구나. 그걸 나중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절 따라 인연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데 그때 저도 좀 아팠는데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제일 소중한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본인에겐 본인이 제일 소중해야 되는데 본인한테 본이가 제일 소중해요. 맞아. 근데 그거를 약간 머리는 아는데 제가 못 받아들인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못 받아들인 시간이 길었으니까 머리는 아는데 실천이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 있다가 제가 이제 그 러닝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3월부터. 그래서 지금 이제 한 4개월 차 접어드는데 그게 저한테 명상에 가까운 거예요. 그 러닝을 하는 시간이. 그래서 정말 뭔가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좋다.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한테는 가족이 진짜 명확하게 소중한 집단이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맞아. 안정적으로 사랑받고 자라서. 뭐 물론 그래도 내면 아이가 어디 숨어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저희 조카랑 영상 통화를 러닝 나가기 전에 잠깐 하는데 얘가 이제 만 2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만 2년 살은 이 얘기가 저한테 엄청나게 행복을 주는데 얘를 내가 기껏해야 몇 번 봤다고 이렇게 행복한 왜냐면 뭐 어떤 신뢰를 주고받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이 얘기가. 맞아. 근데 뭔가 그냥 이 흐름은 모르겠는데 그 아기를 보면서 내가 최근에 알게 된 몇 안 되는 인연에
소모되고 있는 게 되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그냥 뭔가 그러면서 아 이거는 정리를 빨리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 물론 그렇기도 하고 그 오랜 친구에 대해서는 아 이게 대학 때나 뭐 이제 서로 고민하는 게 비슷할 때는 비슷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서로의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하는 거는 노력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되는 대로 살다 보면은 그 환경에 맞게 그 사람이 변하고 이 환경이 이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생각하고 뭔가 사색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랑은 같이 갈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너무 무례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넌 자기 개발하니까 잘났네? 막 이렇게 느낄까봐. 제가 스스로가 저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네가 그래서 얼마나 잘났는데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막 하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하기가 진짜 좀 어려웠는데 아 그게 아니고서는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뭔가 제 발전이 더 안 되는 느낌인 거예요. 책을 하나 읽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그쵸. 옆에 어떤 사람을 맞아요. 두느냐가 맞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아 내가 주변에 이런 사람을 두는 것이 내가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겠다라고 내가 결정한 거랑 똑같은데 아 이제는 정말 아무나 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거죠. 맞아, 내가 맞아. 이래도 되나? 그럴 권리가 나한테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벌 것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내 마음에서 정리를 하는 거지. 뭐 그들한테 대놓고 뭐 너는 아니야, 아웃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진짜 너무 지금 시기적절하게 꼭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좋네요. 러닝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좋네. 어. 그러니까 세상이 제일 좋은 건 멍 때리기인 것 같고 결국은 정리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치. 옆에서 던져주는 말 하나가 씨앗이 될 수는 있어도 결국 키우는 건 나니까. 맞아요. 미디어 디톡스 이런 게 약간 필요할 때가 있는 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뭘 보고 있잖아요. 그럼 생각이 정지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아, 또 맞아. 영향도 받고 좀 그렇게 되죠. 맞아. 그러면서 뇌세포 간의 연결이 새로운 연결이 안 만들어지는 느낌? 그래서 그런 데에서 한 발 물러나서 꼭 나를 들여다보고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좀 멍 때리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도 멍 때리는 거 되게 좋아했고 저희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복이었던 거죠. 전철 타고 거의 1시간씩 통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뭐 하겠어요? 멍 때려야지. 그러네. 되게 잠도 소중한 자지만. 시간이네요.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사람들이 그 시간을 이제 아깝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진짜. 근데 진짜 미디어 소비를 생각 안 하고 그냥 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맞아요. 하다 보니까 확실히 약간 그 갭이 커진 느낌? 정말 의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신경을 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갭이 너무 커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저한테 주어진 환경대로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은 분명히 물론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니까 미디어 소비를 더 많이 하고 했으면은 저도 이렇게 하고 그 고민을 나누고 하는 거에 재미를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런 재미를 한번 느껴보고 나니까 세상을 이렇게 더 다채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전으로. 맞아.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너무 재미가 없고. 맞아. 그런데 그거를 그들에게 드러내기는 조금 그건 예의가 아니지. 네, 조금 그렇고. 근데 권하긴 하거든요. 근데 한번 이 책 한번 읽어봐라든지 뭔가 이제 계속 힘들고 지치는 얘기를 하면은 약간 사고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권해본다든지 이렇게 해볼 수는 있는데
기승전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야기가 그러면은 저도 그냥 재미가 없는 거죠. 그냥 뭐 이거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재미가 없으니까 뭔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대화가 되는 사람을 찾게 되고 그거에 대한 갈증이 자꾸 생기니까 저도 모르게 사람들을 구분하게 되는데 그거를 제가 약간 좀 차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내 멋대로 뭔가 등급을 매기는 것 같은 그게 좀 불편하게 느껴졌었는데 최근에 그 동생이 해준 얘기를 듣고 그냥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가 중요하다. 나한테 해롭다고 느껴지면 잠깐 거리를 두는 거지.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조금 들긴 들더라고요. 해운대 가서 다이소 갔었어요. 다이소 같은데 저는 진짜 쇼핑에 관심이었거든요. 왜 갔느냐 하면 그 바로 전에 다이소에 관련된 재무회계 정리해 주는 걸 들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가보고 싶어서 간 거예요. 이렇게 건전하다고? 건실하게 잘 크고 있다고 다이소가? 싸구려 물품만 파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막 진짜 이러면서. 좋은 거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다이소를 멀리한다고 다이소가 망하나요? 물론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법인이라 그러면 그것도 사람이라고 친다고 하니 그냥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관심이 없고 거기서 뭔가 얻는 게 없다 하더라도 딴 사람도 거기서 얻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좀 멀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크게 데미지가 있을 거는 아니죠. 약간 이것도 좀 자의식 과잉일 수도 있겠네요. 자의식 과잉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마음이 착해서 그래요. 이게 공감 능력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특정 대상 같은 경우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이제 역사나 그 속에서 있는 상처를 제가 많이 알다 보니까 약간 나까지 상처를 주기가 조금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는 저는 회피를 진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야, 너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대상도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정말 무너질 수도 있는 정신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회피가 또 답일 수도 있겠구나. 착하다. 그게 회피가 아니라고 난 생각하는데 그냥 어떤 느낌이냐 하면 뭐 세상에 진실이 되게 많죠. 근데 그 진실을 까발려서 이게 진실이야 하고 보여주지 않아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거짓을 말하는 거야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우린 그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내 속에 뭘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진짜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두면은 아무를 것을. 그래서 맞아. 그렇게 생각 굳이 안 해도 된다. 진실과 거짓 사이에 침묵도 존재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침묵이 훨씬 더 위대할 때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침묵하는 거는 정말 비겁한 거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면 필요할 땐 그렇게 해도 돼요. 전 좀 이렇게 오픈해놓고 살자라는 주의여서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려는 침묵이 아니라 그냥 얘기해봐야 서로 힘든데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그럴 때는 뭐. 왜 관성적으로 얘기 나누는 친구들 있잖아요. 늘 그래 왔으니까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의 막 힘들었던 얘기를 막 토해내고 막 고민들을 토해내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해소를 줄 때도 있지만 사실 엄청나게 피곤하게 다가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준비가 안 될 때는 누군가를 안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제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하게 되는 그치, 전화를 안 받거나. 이럴 땐 바쁜 척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에요. 괜히 얼굴 보고 서로 에너지가 쓰이거나 저쪽에서 눈치챌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 컨디션이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럴 땐 거리를 둬야죠. 맞아. 맞아요. 그러게요. 선택지가 꽤 많은데 제가 좀 힘든 선택지만 고른 것 같아요. 술 마시다가 먼저 빠지거나 2차 안 따라가거나 하는 경우 많이 해요? 진짜 못했어요. 그쵸. 제가 이해가 된다. 그거 진짜 못해. 20대 때는 거의 못했던 것 같고 그 빠져나왔던 순간이 저한테는 기쁜 순간이라 일기를 쓸 정도로. 근데 그게 막 다수가 있는 자리면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물론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잘 안 나오긴 했지만 소수가 있는 한 4명 이하의 술자리에서는 더 못 나오는데
근데 한번 제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피로감과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날 제가 일기를 썼어요. 기특하다. 그때도 제가 그냥 몸이 안 좋다고 하고 막 나왔었는데 맞네. 그랬었네요. 여행 내내 최 PD님이랑 끝까지 맥주 한잔 하는 건 저였는데 먼저 쓰러졌거든요. 어쩔 수 없지. 아, 그럼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 또 혼자 그렇게 있는 시간을 즐기시더라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다지, 그리고 혹시 불만이 있으면 나중에 얘기할 거야. 그러면 미안했다고 얘기하고 다음에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다르게 배려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사랑의 기술이, 전 저 책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게 내가 뭔가를 해주는 게 사랑의 기술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걸 주는 게 기술인데, 우리는 내 마음에 비춰서 이걸 해줘야 돼라고 생각을 하죠. 이 사랑의 기술의 네. 목차를 한번 읽어보면 이 책이 어떨지 감이 오거든요. 한번 읽어봐주세요. 몰라요. 목차가 네. 사랑은 기술인가? 두 번째, 사랑의 이론. 세 번째, 현대 서양 사회에서 사랑의 붕괴. 어렵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 이게 끝입니다. 맞아. 그래서 굉장히 철학서예요, 그냥. 완전히. 맞아. 뭔가 사랑에 관한 뭐 이렇게 디테일한, 그러니까 뭐 저는 솔직히 좀 알랭드 보통 책 생각한 느낌이었거든요. 네, 가볍잖아요. 알랭드 보통 책도 사랑에 관련된 거 좋은 게 너무 많아서. 네네네. 그걸 제가 그 사랑 3부작이라고 하는 책 중에 우리는 사랑일까? 그리고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이게 세 권인데 제가 마지막 거는 못 읽었어요. 이 두 권은 한 두어 번씩 읽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전 너무 재밌었거든요.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읽었었는데 더 어릴 때는 조금 나이 먹었다고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런 표지의 사랑의 기술을 고리짝 시절에 이게 엄청 예뻐졌네요, 진짜. 이것도 아주 옛날 거라서 이거보다 더 옛날 거는 더 막. 근데 여기에서 제가 뭔가 캡처해놓은 문장들이 몇 개가 있네요. 제가 블로그에 정리를 해놨어요. 궁금하다. 어떤 거를 캡처하셨을지. 서로 다를 거야. 그러게요. 저희 딸이 뭐라 그랬냐면, 엄마가 본 책은 옆에 보면 이렇게 간지 있잖아요. 간지를 다 붙여놓는 거예요. 엄마가 봤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딸내미가 여기다 왜 붙인 거야? 서로 읽는 게, 걔는 뭐 책에다 뭘 하는 애가 아니니까. 저도 안 왜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붙여놓냐고.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냐고. 나도 몰라, 사실은. 근데 그때 딱 읽을 때 꽂히는 거에다가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요즘에 통 안 읽던 딸내미가 유튜브에 지쳤다면서 책을 읽겠다고 몇 개를 가져갔는데, 제가 여기 써놓은 거 한번 볼까요? 저도 너무 오래간만에 펼쳐봐가지고. 파라겔수스라는 철학자겠죠? 그 사람이 해놓은 그 문장을 하나 캡처를 해놓은 게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한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무가치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자는 또한 사랑하고 주목하고 파악한다. 한 사물에 대한 고유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은 더욱 위대하다. 모든 열매가 딸기와 동시에 익는다고 상상하는 자는 포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사랑하는 거겠죠? 스토아 반갑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 적혀 있어요. 거기도 적혀 있구나. 저도 그 내용을 읽었던 그 내용이 다행히 제가 읽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에 대한 강박 아닐까요? 근데 유시민 작가가 뭔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아니에요? 그분 작가죠, 작가. 네. 그분이 무언가 정치 혼란기 이런 거 있을 때 사람들이 막 그분한테 찾아가서 막 뭘 묻고 이럴 때 뭔가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말끔히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변하진 않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굉장히 염세주의자처럼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언뜻 들으면 염세주의자 같은데 다시 한번 곱씹어 들으면 그분은 엄청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운행된 어떤 기본 원리에 대해서 너무나 괴롭게 그걸 겪으면서 깨달은 사람? 그래서 세상이 내 맘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 방향으로 가진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살 가치가 있고 서로 사랑할 가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사랑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그것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것을 어떤 위치에 올려놓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스스로 또 실망하고 이런 걸 반복하잖아요. 늘 삶에서. 그래서 무얼 사랑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그거를 오도하고 마치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해놓고 그 다음에 실망하고 이걸 반복인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있다면 건 너무 행복한 거고 조카처럼 내가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나한테 위로를 주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너무 좋은 건데 우리가 그게 만일에 지금 이렇게 결혼할 이성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게 된다거나 이럴 때 분명히 우리는 거기에 가치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쨌든 뭐 실망도 하고 분류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쁜 것이냐? 절대 아니죠.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야지. 그 존재 자체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아무나 있다가 나중에 진짜 사는 내내 힘들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어렵다. 어려워요. 사랑이란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라는 단어조차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내가 막 이렇게 보니 씨처럼 친구들이랑 잘 지냈던 스타일이 아니고 친구가 약간 저밖에 없어요. 교실 저 구석에서 뭔가 막 고민하고 있던 그러면서 그들과 잘 지내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되고 막 이랬던 사람이라서 친구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아니 이렇게 같은 학교에 배정돼서 그냥 같은 반이 돼서 서로 알고 친하게 지낸다고 이게 친구인가?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난 친구가 없나? 이런 고민도 했었고 뭔가 이렇게 영원히 통하는 친구, 소울메이트 같은 친구를 원했는데 그거는 없나? 그래서 나한텐 친구가 여전히 없었던 거예요. 사는 본인도 내내. 그런 친구를 원하시는 거예요? 약간 소울메이트? 근데 그거 저는 솔직히 그런 영원히 통하는 친구들을 간간히 만나온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연인에 대한 이상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은가. 왜냐면 저는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그 필 때문에 늘 만나왔거든요, 연인을. 근데 이제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이가 돼버리니까 그 필에다가 모든 걸 걸기가 위험한 선택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게 이제 그냥 어릴 때처럼 뭐 괜찮은데 이렇게도 잘 안 될 뿐더러 어떤 내가 꽂히는 그 필의 영역이 정말 뭐 이렇게 조금 좋은 거면 좋겠는데 그런 확률이 없더라고요. 그냥 되게 약간 얕은 필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필은 다 얕은 거지 뭐. 필은 그냥 첫 인상이잖아요. 첫 인상이니까. 근데 첫 인상이 나한테 주는 거가 많은 정보를 주긴 하는데 그럼 그 정보에서 공통됐던 게 뭘까? 나는 어떤 거에 필이 꽂힐까를 한번 쭉 생각해보고 그다음 어떤 지점에서 실망을 했나를 쭉 펼쳐나 보면 뭔가 나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똑같이 갈 가능성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는 필이 최근에 좋지 않은 걸로 정리가 됐어요. 이거는 위험한 그러니까 경고등에 가깝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래 보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막 썸은 2주가 넘어가면 안 되고 막 약간 한 달이 넘어가면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막 이런 이상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한테 좀 이렇게 팽배했거든요. 그런 어떤 한순간에 뿅 해야 이제 그게 사랑이다. 그게 아니면 사랑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저 때는 꽤 그런 말들이 많았던 거예요. 왜냐면 뭔가 한창 낭만의 시대잖아요. 인터넷 소설 이런 거 엄청 유행하고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보고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한 번에 뭔가 찌릿 이런 거가 있어야만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필의 정의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피디님이랑 저랑. 그치. 근데 저한테 느껴지는 그 필은 이거는 지금 경고등이다. 보호나 조심해라. 이 사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최근에 제가 정의를 좀 내렸어요. 제 필을 말씀드릴게요. 차였을 때 저분이 저를 수시로 찾거든요. 그럴 때 차이면 안 돼. 이러면은 고고요. 차였는데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그럼 차인다는 조건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if 차였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 조건이 되게 중요했나 봐요.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도 사귀어봤을 거 아니에요. 사귀었는데 저쪽에서 안 만나겠다고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왜 이러지? 이건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쉽게 끊어냈던 것 같아. 근데 저분은 아니었거든요. 제 느낌이. 그러니까.
고지 뭐. 그거는 좀 기피디에 한정된 어떤 필이라서. 이게 제 스타일이라는 맞아, 거죠. 맞아요. 저도 물론 경고등이 모두에게 필이 경고등은 아닐 테니까 약간 근데 이건 완전 최근에 제가 내린 느낌이어서 또 앞으로 이제 정의 내린 후에 또 이제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근데 많이 해보는 걸 전 추천. 맞아. 시행착오를 두려워하면은 맞아요. 그 지금 이렇게 필고 쳤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나의 통계 수치가 나오니까 그건 경고다 막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계를 내가 어떤 팩터를 넣어서 지금 통계를 냈는지에 따라 그게 꼭 경고는 아니었는데 그걸 경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맞아요, 내가 맞아요. 그 통계에 뭐를 넣는지를 고민해 보면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러다가 제가 너무 까다로워질까 봐 너무 까탈스러워질까 봐 걱정이에요.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인연을 만나잖아요. 그게 갑자기 무너진다니까요. 그럼 좀 까탈스럽게 굴어도 그냥 그 변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나도 변하는 거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해보는 거죠. 다양하게 해보다 보면. 일단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숫자라고 생각해요. 많이 만나봐야지 인연을 만나지. 저분은 카운트라고 계셨더라고요. 아, 나는 그런데 그건 있었어. 조금 오래 만나는 거는 되게 신중 모드라서 그래서 오래 만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연애를 못 해본 거지. 그러니까 연애다운 연애를 소개팅을 계속했던 거야. 소개팅 미팅을. 그러니까 그런 기회는 무조건 오면 다 한다였어요. 저는. 어떤 사람인지는 일단 만나보고 그다음에 뭐 근데 한 번만에 다 아니야. 근데 이건 또 아닌가 봐 해서 2번, 3번까진 만나자. 그게 약간 룰처럼 한 번에 노는 하지 말자. 약간 그런 건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연애를 못 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한 번, 2번에서 다 끝난 거지. 근데 한 번, 2번에서 일단 연애로 갈 생각이 안 드는 거지.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 미팅을 47번을 했다는 거지.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저는 카운트를 안 해봐서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소개팅이 들어오거나 뭐가 들어올 때 만나볼래? 그랬을 때 노라는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게 약간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딱 합격했을 때 전 삼술해서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그때 목표가 클럽 서클 활동 많이 한다? 미팅 다 한다. 이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약간 저는 짝에 대한 굉장한 어떤 이상형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뭔가 청소년기에도 약간 각을 세우고 있던 사람이라 그걸 제대로 많이 못 해봐가지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그 기준을 몰라라는 생각이 있어서 기준을 알려면 만나봐야 돼. 그래야 내가 뭘 싫은지를 알지. 약간 이런 룰이 좀 내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많이 만나봐야 되니까 대학을 합격했어. 다 만나봐야겠어. 이게 있었어요. 도덕님 말씀을 주로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힘을 빼고 만나는 스타일이고 저분은 힘을 주고 만나는 스타일인데 본인은 힘을 주고 만나는 스타일이네. 약간 근데 왜냐면 저는 애초에 그래서 노를 훨씬 많이 했어요. 아니 나 괜찮아. 연애할 생각 없어. 저는 최근에 마음을 먹은 한 작년쯤부터 이제는 들어오는 거는 하자. 왜냐면은 주변에서 제가 예를 들면은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나 좀 떠올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너 이제 연애하고 싶어?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나 되게 안 하고 싶은 사람처럼 보였어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내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아예 저를 안 떠올리고 있다는 거를 알고 나서는 왜냐면 제가 거절도 많이 했고 이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소개가 들어오면은 이제는 일단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정말 최근부터 든 거여서 근데 저도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동네방네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소개시켜주는 것도 사람들이 또 조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요즘에. 친구들한테 영상 편지 하나 보낼까요? 소개시켜줘. 근데 그 소개를 받기 시작하면 친구들이 얘는 그래도 마음이 있네 소개를 받네 이게 이제 각인이 돼 있어야 계속 뭔가 나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에 가거나 이런 맞아요. 노력을 좀 해야겠다. 맞아요. 그래. 내가 이 지점을 말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가득하지만 노력은 안 해요. 그러니까 노력은 어쨌든 나의 시간을 들이고 아닐 수도 있는 곳에 나가서 한 번 만나고 아닌 것 같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엄청난 애쓰는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 없이
좋은 사람 만나는 방법이 탁 있다? 그건 없는 것 같아. 없구나. 그건 왜냐하면 되게 탁 있다 해서 만났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진짜 나를 모르니까 이런 사람은 정말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이런 통계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났을 때 잘못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내가 견딜 수 있나 없나. 그것도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늘 같은 온도로 뜨겁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건 정말 견딜 수 없어는 재놓고 만나야 그래야 뭔가 좋을 때 안 좋을 때 그때도 이제 그래도 그 사람은 내 범위 안에서 괜찮은 사람인 거잖아요. 맞아. 저는 또 어쨌거나 그 에어리어 제 에어리어 들어오고 나면은 정말 굉장히 또 잘하죠. 네. 그리고 그게 잘 안 바뀌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모두에게 다 잘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에어리의 범위도 넓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확실히 그리고 그럴 만큼 에너지도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근데 지금도 높은 사람들 보면 지금은 이제 높은 사람들 보면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까지 다 챙기는구나.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제는 확실히 제가 좁아지고 내가 그런 스타일인 걸 아니까 아무나 못 넘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저희가 표현 자체가 좀 다정한 편이긴 하니까 나는 보은이랑 되게 가까워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또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거는 어쩔 수 없다. 나는 내 마음만 신경 쓰기도 벅차다라고 정리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좀 더 까다롭게 봐지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너무 명확해져 버렸으니까. 제 느낌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에너지가 너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에 하나 담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덜어내는 거죠. 이거는 사람 관계만이 아니라 어느 분야든 비슷한 것 같아요. 뭘 좀 빼내야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요. 저도 교실에서 저 구석에 혼자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47번 만날 힘이 남아있었대. 근데 제가 너무 이 말씀이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 나면은 최근에 이제 생긴 루틴인데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기록하는 거를 쉽게 바꾸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아예 이제 눈을 딱 뜨고 이제 씻고 나서 이제 딱 나가기 한 10분 전에 이제 아이패드에다가 이제 키보드 연결해 놓고 버튼 하나 딱 누르면은 기상 시간, 그다음에 취침 시간 체크하고 잠에 대한 걸 기록하고 이제 또 확인 버튼 누르면은 오늘을 어떻게 보낼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딱 2가지를 답하는 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그게 자동으로 노션에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고 열심히 따라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거를 하면서 그럼 아침에 사실 모닝 페이지를 하는 게 더 좋겠죠. 이렇게 글을 쓰는 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제가 기록을 안 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니까 좀 더 낮춰본 건데 장벽을 쓰고 나면서 제가 이번에 적었던 말에 딱 그게 있었어요. 내 인생에 굳이 누군가를 추가할 필요가 있나? 나에게 그럴 에너지가 있나? 난 지금 이미 약간 충만하다고 느끼는데 내가 굳이 새로운 사람을 알기 위한 노력을 하고 저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쓰더라고요. 그 에너지 되게 많이 드는 일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몰랐나 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에너지를 이만큼 쓰는 건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쉬운 일이었던 거죠. 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기도 했고. 좋겠다.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있으니까. 전 실제로도 지금 이제 오늘만 해도 이제 초등학생들을 거의 한 7, 80명을 수업을 하고 온 거니까. 근데 그래도 저는 괜찮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한 5년 전에 초등학교 수업을 처음 했는데 그때는 애들 이름을 200명을 다 외웠어요. 와. 그걸 진짜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게 자동으로. 근데 이제는 한 명도 근데 뭔가 그래도 이제 애들이 이제 서운해하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를 쓰지만 뭔가 그러면서 내가 적게 쓰는구나. 내가 적당한 정도로만 쓰고 이제 더 이상 과하게 쓰지 않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글을 딱 썼는데 이제 피디님 딱 그런 말씀하시니까 내가 뭘 많이 쓰고 있나 보네 지금. 그러니까 받아들일 공간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드디어 나올 겁니다. 사람이 그놈이
등장할 거고 에너지를 비축하셨기 때문에 쏟아부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틈이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확실히 지금 노래도 이 일에 대한 꿈에 대한 것들이 계속 저를 채우고 있으니까 사람을 더 추가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하는 것들을 이해시키기도 힘들고 좀 그랬던 것 같네요. 모르죠. 또 일하다가 그 안에서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인연이라는 건 알 수 없으니까. 진짜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모르겠어. 그치. 주변에 연애담 듣고 있으면 어떻게 결혼했어요? 이런 얘기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최근에 생각해보면 제가 어떤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들은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일적으로만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나? 근데 저는 제가 되게 연애하고 싶어하는 줄 알았거든요. 올해는 연애를 정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해긴 해요. 와, 근데 이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과 실제 내 상태는 다르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 얘기를 하게 될 줄은. 좋네. 네.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흐르고. 아니, 시간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어느 순간이거든요. 그러게. 그러게요. 그게 노력해서 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뭔가 고민을 하고 나를 고민하잖아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정돈이 되고 나면 힘을 뺐을 때 나도 모르게 싹 인연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다. 힘을 안 뺐네요, 제가. 근데 힘 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 노래에도 진짜 중요하고 춤에도 진짜 중요해요. 뭘 할 텐데. 네, 연기도 그렇고. 맞아. 힘 빼라는 말 진짜 많이 하니까. 근데 제가 엄청 힘주고 살았네요, 지금. 네. 힘이 좋으셔서 그래요. 힘이 좋으셔서 그래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 그 극 중에 들어가는 노래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앨범을 발매하려고 쓰는 거는 정말 오래 걸렸잖아요. 엄청 부담도 많이 가지고. 근데 이게 어제 톡하고 나온 거예요, 멜로디가. 그래가지고 약간 이거 마음에 드는데 물론 좀 더 보기는 봐야겠지만 약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힘이 빠져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부담이 좀 덜하긴 하거든요. 그치. 그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떨 때 힘 줘서 좋은 게 나올 때도 하고 있고 어떨 때 힘 빼서 좋은 게 나올 때도 있어서 그냥 흐름에 좀 맡기는 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프로골프 선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운동할 때 힘을 좀 빼라고 하던데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힘을 줄 땐 줘야 된다고. 그치, 줄 땐 주고 뺄 땐 빼야지. 저거는 거꾸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줄 때 안 주고 뺄 때 힘 주고. 그러면은 어긋나죠, 그때부터. 사고가. 그렇죠. 그렇죠. 수영할 때도 팔을 휘저을 땐 힘을 줘야 되고. 근데 그것도 이제 하면서 터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수영은 좀 빨리 배운 이유가 뭘까 하면 인생은 힘을 안 주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맞아. 늘 힘을 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죠. 힘을 줘야 될 때 힘이 잘 안 들어가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는 힘을 빡 주는 스타일이고 반대예요. 완전 반대로 만난 거예요. 케이스예요.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본인님은 더덕님한테 카운셀 받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본인이 이미 잘하고 있네. 근데 정말 들으면서도 전 너무 많이 배워요. 진짜. 저희 길잡이이십니다. 아이고, 뭔 소리예요. 스스로 너무 길을 잘 찾아가는 거다. 길을 찾아줘야 돼. 우리는 그 젊은 감각이 없어. 저도 너무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났어요. 연극 내에서의 음악 지금 준비하신다 그랬잖아요. 라라랜드의 그 사람이 계속 똥똥똥똥하는 그 멜로디가 계속 이렇게 돌아요. 그런 느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나 뭘 볼 때도 최근에 그 나나 투어? 네네. 나나 민박. 네. 거기서 이 사운드가 어디서 사용되었을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런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런 데서도 뭐 애플이나 이런 데서 나온 소리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음악을 딱 듣는 순간에 뭐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음악의 힘인 것 같아. 맞아. 그걸 너무 제가 이제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못 쓰다가 이제는 약간 뭐 어때 일단 써보는 거지. 만약에 제가 써가지고 이게
뭔가를 따라한 곡이 나올지언정 이거 같은데 이거랑 비슷한데 이렇게 나오더라도 일단은 한번 맞아요. 써보는 경험들을 하는 게 지금은 저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은 올해는 그렇게 해야겠다. 본인님 특징이 저희가 오래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 안 게 그거예요. 결심하면 또 굉장히 잘해. 근데 약간 이제는 그런 것 같긴 해요. 조금 이제 인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래요. 뭔가 그러니까 이게 한 부분에서 그렇게 성취감을 느끼고 해내봤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음 걸 계속 만드는 거예요. 아, 맞아. 네. 제가 이제 독서하면서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 기록하고 할 때 뭐 이제 큰 숫자는 아니지만 뭐 팔로워가 1000명이 넘어가면서 막 협찬도 받아보고 뭐 그리고 실제로 그 책을 읽으면서 도움을 받아보고 그렇게 하니까 아 다음 것도 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 꾸준히는 할 수 있다. 이걸로 내가 막 뭐 돈이랑 연결짓고 이건 일단 부차적인 문제고 그래서 영어 공부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난이도로 시작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러닝도 맞아. 그렇고 진짜 그냥 내일도 하고 싶은 것까지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록 이런 것도 그 소람이라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팔로우하는 유튜버, 그 구독하는 유튜버긴 한데 그때도 봤던 거예요. 그 기록 포맷을. 근데 그때는 와 이거 어떻게 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몇 년 전에 다시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면서 그걸 이제 다 이제 해와가지고 그 아이폰에 단축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단축어라는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막 노션에 연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그거를 막 해가지고 하는데 그 기록에서 그 뭔가가 과정이 다 간소화가 되니까 능률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뭔가 이거를 해가지고 누군가한테 너도 편하게 해 이렇게까지는 안 가고 저한테 편하게 만드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써먹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난이도 있는 걸 해봐서 그게 또 편하고 좋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저도 아침에 필사도 해보고 맞아요. 모닝 페이지도 써보고 했는데 지속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딱 지금이 적당한 것 같아요. 일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책 읽는 것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고 너무 압박 가지지 마세요라는 얘기 제가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일단 던지는 책 많아요. 맞아요. 무슨 공기야? 저 이거 전에 발췌독했어요 거의. 이거 안 궁금한데 넘어가. 맞아요. 그러면 돼. 맞아요. 맞아. 아니면 이 책을 아예 못 읽을 것 같아서 맞아요. 일단은 그렇게 한번 읽어보고 맞아요. 또 얻는 게 있으면 또 다시 읽어보고. 그쵸. 그 독립서점 책방지기님이 이거를 거의 1, 2년에 한 번씩은 꼭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구매를 하게 되고 진짜 두고두고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맞아. 어쨌거나 평생 사랑하고 살긴 해야 되니까 뭐가 그쵸. 됐든. 좋죠. 네. 오늘 또 이야기가 이렇게 물꼬가 터지니까 그러니까 방언 터지듯이 네 알겠네. 좋습니다. 우리 시간 늘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보니레터에서 사랑의 기술 이 책을 도마 위에 놓고 우리의 이야기를 실컷 나눴다.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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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